안녕하세요, 햇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새로운 단원을 나가는 날입니다. 3단원인데 3단원의 이름은 알맞은 높임 표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맞은 높임 표현. 이번 단원을 나가기 전에 교과서 86쪽에서 87쪽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칠판에는 어버이날 감사 편지 쓰기라고 적혀 있고 선생님께서 카네이션이 그려진 편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는 어버이날 감사 편지 쓰기를 했나 봐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버이날 감사 편지를 쓴 뒤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드리는 장면인 것 같네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아이가 편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림을 살펴보았으니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남자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남자아이가 부모님을 높이려고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여기 옆에서 찾아볼까요? 모두 찾았나요? 와, 잘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 깨 하나 찾았고, 그리고 드리기로가 있네요. 여기 두 번째. 친구한테는 어떻게 쓰죠? 네, 맞아요. 친구한테 쓸 때는 주기로라고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네요. 친구한테는 어떤 표현을 썼을 것 같나요? 네, 맞아요. 했어라고 했겠죠?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지만 여기 친구한테 할 때는 깨 대신 무엇을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게라는 표현을 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부모님을 높이려고 사용한 표현은 먼저 첫 번째, 부모님께, 그리고 드리기로, 마지막으로 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선생님과 높임 표현을 사용해 언어 해설에 맞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더룬이나 친구와 대화할 때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더룬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아, 맞아요. 우더룬이란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자리에 위치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웃, 어른들이 계시겠죠. 우더른의 뜻을 알아보았으니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질 때, 그리고 선생님과 헤어질 때 각각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다혜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 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선생님께는 네,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공손히 인사드리고 가야 되겠죠. 다음 그림을 살펴볼까요?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상황이고 여기는 할머니께 선물을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나 할머니께 감사의 의미가 담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잘했습니다. 소라, 고마워 라고 하면 되겠고 할머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앞에 그림에서 안녕히 계세요와 뒤에 그림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높임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대화 가부터 살펴봅시다. 여자아이가 진수야,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음 그림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투명 비닐을 덮으면 돼요. 투명 비닐을 덮으면 이 남자아이가 짜잔! 남자 어른으로 바뀝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이때는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대화 가에서 듣는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네, 그렇죠. 동생인 진수와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이 대화 가에 대한 질문을 더 해볼 거예요.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대화 가에서 여자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아니, 근데 여러분, 여자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데도 다르게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진수한테는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아버지한테는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왜 다르게 말했을까요? 우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네요.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와 우더른인 경우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이였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른이었죠. 그래서 내용이 같은데도 다르게 말한 까닭입니다. 다음으로 대화 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89쪽이에요. 친구 한 명이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진호가 간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투명 비닐로 덮으세요. 짠! 선생님으로 바뀌는 마법! 이때는 아이들이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대화 나에서 교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친구인 진호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남자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데도 왜 다르게 말했을까요? 네, 맞죠?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친구인 경우와 우더른인 경우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친구가 교문 안으로 걸어가고 있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선생님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한 까닭입니다. 다음으로 대화 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동생을 위해 선물을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투명 비닐로 덮어주세요. 짠! 우와! 동생이 어머니로 바뀐 것 같아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대화 다에서 말하는 사람은 각각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나요? 네, 잘했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데도 왜 다르게 말했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선물을 줄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줄 대상이 동생인 경우와 우더른인 경우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그림에서는 여동생한테 주려고 했었고, 다음 그림에서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데 다르게 말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친구나 동생에게 말할 때와 달리 선생님이나 어머니께 말할 때 대상을 높여서 사용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이번 단원의 이름에 있어요. 우와, 멋지다. 잘했어요.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에는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과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에는 대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 활동 1의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용한 높임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90쪽이에요. 1번 대화 가부터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대상과 사용한 높임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가는 선생님과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대화 가에서는 높임 대상이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였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높임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교과서 88쪽을 보면 돼요. 88쪽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용한 높임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같아요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에 같아요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그럼 영상을 멈추고 여기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이 표 바로 아래에 2번 대화 가부터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도 답을 적어보세요. 그럼 활동을 시작해 봅시다.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살펴봅시다. 대화 다에서는 높임 대상이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깨서 그리고 가신다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대화 다에서 높임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어머니죠.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깨, 드릴 이렇게 두 가지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가부터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와, 잘 대답하였네요. 먼저 대화 가에서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 나에서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다에서는 선물을 줄 대상, 즉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씩 들어줄게요. 먼저 듣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어머니께 여쭈어 볼 거야 라고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봅시다. 다른 친구들의 의견부터 들어봅시다. 먼저 듣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그리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남자아이 위에 비어있는 말풍선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적어보세요.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어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처럼 정리를 잘 하였나요? 우와, 잘했습니다. 한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다 했다면 영상을 이어보세요. 휴식을 다 취했나요? 그럼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91쪽이에요.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네 번째 활동인데 네 번째 활동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모두 다 적었나요? 그럼 다른 친구의 경험도 들어봅시다. 먼저 어떤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먼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침 인사를 할 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와, 여러분들은 그런 높임 표현을 사용했구나. 다른 친구들은 이런 높임 표현을 사용했대요. 먼저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진지 잡수셨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할 때는 이게 무엇이에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점이 어려웠군요. 다른 친구들은 이런 점이 어려웠대요. 먼저 어떤 낱말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말할 때와 문장을 끝맺는 말이 달라 어려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을 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봅시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대상이 우더른인지 아닌지,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그리고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져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좀 더 살펴봅시다.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대부분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데 혼자 또는 두세 명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럿인지, 즉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높임 표현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나요? 와, 훌륭합니다. 그럼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선생님과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듣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해봅시다.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한 것을 고르세요. 이 상황에서 1번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 2번 아버지, 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뾰로롱 2번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도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한 것을 고르세요. 먼저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2번 저기 선생님이 간다. 1번, 2번 중에 무엇이 맞나요? 네, 잘했습니다. 1번이에요. 우와!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높임 표현을 잘 사용한 것을 고르세요. 1번 어머니에게 줄 선물이야. 2번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어떤 게 맞나요? 우와, 훌륭합니다. 2번이 맞죠? 오늘도 선생님과 공부를 열심히 하였나요? 그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부터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